우주의 스케일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까지의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아야 할 것은 우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온갖 은하가 방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그중 가장 멀리 있는 은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은하에서 오는 빛은 지구나 태양은 고사하고 우리 은하조차도 태어나지 않았을 무렵에 여행을 시작한 것들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일반적으로 은하와 지구의 거리를 알아야 할 때 전문가는 적방 편의를 측정합니다. 적방 편의라는 것은 먼 곳의 천체에서 도착하는 빛의 파장이 변화하며 붉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극히 먼 곳에 있는 은하에는 우주론적 적방 편의가 자주 이용되지만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살짝 방향을 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는데요. 이 팽창은 천체가 무게에 묶여있지 않은 원거리에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주의 규모로 보면 지구에 꽤 가까운 위치에 있고 우리의 은하계와 함께 중력으로 연결된 국부 은하군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은하군에 속하는 은하는 모두 붙어 있으며 팽창에 의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하끼리 따로 놀지 않고 장소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전의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것처럼 우리 은하는 머지않아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먼 곳의 은하는 우리 은하와는 일절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낙엽이나 종이배가 물에 흘러가듯이 우주의 팽창에 의해 우리 은하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해지는 빛은 우주의 팽창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닿는 빛은 소모되어 약해지고 불그스름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주론적 적방 편의입니다. 필요한 정수를 알고 있으면 빛이 얼마나 붉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동한 거리를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 곳의 은하에 관해서는 이외에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빛은 빅뱅 38만 년 이후 것밖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이죠. 그 이전의 우주는 빛이 통하지 않는 짙고 농밀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두 번째 포인트는 우주의 팽창 그 자체입니다. 우주의 팽창에 의해 먼 곳의 은하는 끝없이 더 넓어집니다. 지구로부터 130억 광년의 거리에 어떠한 은하가 보였다고 해도 관측한 순간 이미 지구와의 거리는 몇 배로 벌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가장 먼 곳에 있는 은하는 현 시점에서 지구로부터 300억 광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거리의 레코드 홀더. 인류가 아는 가장 먼 은하는 어떤 것일까요? 쉽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아내는데 필요한 계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큰 곰자리에 있는 GN-Z11을 가장 먼 은하로 간주합니다. 이 은하는 망원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수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오뚜기 모양의 붉은 얼룩처럼 보인답니다. 이 은하에서 닿는 빛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지금부터 134억 년 전, 즉 우주가 태어난 지 4억 년도 안 되었을 무렵에 방출된 것입니다. 만약 GN-Z11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지금은 지구에서 320억 광년 거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 은하는 과거를 보는 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은하가 생기기 조금 전의 우주는 전체적으로 수소와 헬륨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무한한 바다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 시대는 암흑시대로 불리고요. 바다 한가운데 물질이 응축되면서 최초의 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최초의 별인 퍼스트 스타가 출현하면서 끝이 납니다. GN-Z11은 이런 퍼스트 스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비교적 큰 초기 집단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별은 아직 태양과도 별로 닮지 않았고 금속량도 적었기 때문에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행성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퍼스트 스타는 종족 3으로 분류되며 100만 년도 살 수 없는 대형 항성입니다. 이 종족 3의 별이 폭발하면서 이를 재료로 금속량은 부족하지만 수명이 훨씬 긴 종족 2의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은하의 구상성단에서는 이 종족 2의 항성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은하에 포함되는 각각의 별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한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은하에 포함되는 별은 종족 3 또는 종족 2.5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N-Z11은 매우 작은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크기는 우리 은하의 25분의 1, 질량은 1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활동은 아주 활발합니다. 이 은하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면 분명 활발한 활동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과 젊고 밝은 항성들의 모습은 물론 성간가스 구름이 끝없이 펼쳐지며 새로운 항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은하를 가까이에서 보면 빨간색이 아니라 그림처럼 푸른색으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이 은하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만약 이 은하가 밝은 청색별과 백색별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면 블랙홀이나 펄사, 백색 외상과 같은 몇 안 되는 심지만 남기고 순식간에 타버렸을 것입니다. 그 후 작은 구름이 된 은하는 우리 은하와 같은 더 젊고 큰 은하에 삼켜지게 됩니다. 세계의 영광도 이렇게 지나간다. 선구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별 형성이라는 막중한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죠. GN-Z11에 필적할 만한 터무니없이 먼 은하는 또 존재합니다. UDFJ-39546284가 바로 그것인데요. 데이터에 의하면 GN-Z11의 적색 편의가 11.09인데 비해 이 은하는 11.9입니다. 즉 GN-Z11보다 훨씬 젊고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재 전문가들의 계산이 옳은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GN-Z11이 가장 먼 은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UDFJ-39546284는 라이벌인 GN-Z11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 은하 역시 작고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포함된 별의 대부분이 밝은 푸른색 별입니다. 최초의 은하는 모두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던 것 같네요. 젊은 항성은 어떻게 폭발했나? 일반적으로 암흑시대 후에 수백만 년 동안의 우주에 대해서는 먼 곳의 은하의 근거에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현상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죠. 2009년 4월 23일에 관측된 GRB 090423이라고 하는 독특한 감마선 버스트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버스트에서 발생한 빛은 130억 년에 걸쳐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빛은 굉장한 밝기를 가지고 있었고 수초간에 걸쳐 지속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마선 버스트가 발생하면 강력한 섬광의 메아리인 잔광이 관측되는데요. 하지만 GRB 090423의 잔광은 상당히 약했고 대부분 적외선 대역으로 방출됐습니다. 이는 아마 초기 우주의 특성에 의한 것이거나 관측된 섬광의 발생 원인별이 두터운 먼지 구름에 덮여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감마선 버스트는 초기 우주에 초대질량의 항성이 존재했고 그 항성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눈부신 빛 속에서 생애를 끝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에 의해 새로운 천체가 태어나고 그 천체 또한 물질을 만들어내며 폭발하는 과정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세대별의 조성이 크게 바뀌었고 항성 주위에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지구와 같은 행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역사라는 장대한 쇼는 결국 지적 생명체의 출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생명체는 우주의 조사나 유용자원의 채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온 후에 가끔 되돌아보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 은하와 아득한 옛날 감마선 버스트를 통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SNS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